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노동절 휴장이었죠. 자,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하고 목요일날 한 5% 정도 빠지고, 그다음 금요일날 이 연휴를 앞두고 또 뭐 장중에 나스닥 기준 한 5% 정도 빠졌다가 조금 좀 반등해서 마이너스 1.2% 정도로 나스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어제 장중에 움직인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요런 움직임들이 조금 지속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 없었으니까 유럽 시장 쪽을 잠깐 보는 게 또 투자에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유럽 시장 쪽은 좋았어요. 뭐, 독일도 한 2%대 정도, 이 정도 올라왔고, 유럽 주요 증시들이 그 22의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요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미국 증시 쪽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뭐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풍력이나 뭐 이런 섹터들, 이런 것들을 막, 야, 이거 뭐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단타 좀 치고 나올까? 하는 그런 분들, 그런 유혹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쌀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제가 풍력에 대한 걸 가장 처음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7월 달일 거예요. 7월달 정도에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한국도, 유럽도, 미국도, 왜? 돈 벌러.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그때는 주가가 쌀 때였어요. 그런데 이 조회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쌀 때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성 들여 만들어서 올려드려도 조회수가 없어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뭐 최근 들어서는 그 풍력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진 않았는데요.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영상을 만약에 만들어서 올리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쫓아가고 싶어 하는 충동 매매를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남들하고 주식시장은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뭐 대부분의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이 장에 돈 많이 돈 못 벌었다. 그러면 그거는 야,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되겠죠. 주식을 그만두시든가 아니면 내가 매매하는 투자 방법을 바꾸시든가. 아마 최근 들어서도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오전에 뭐 풍력주 쫙 떴잖아요. 그럴 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오후에 거의 멘붕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멘탈에 한번 금이 가고 멘탈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자, 주식 투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심칠기삼이라고. 심리적인 요인이 7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을 내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주식 투자가 보면 90% 이상의 투자자가 손실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0% 이상 투자자가 손실이 나고, 물론 뭐 최근에 많이 버신 분들이 많지만요. 그건 장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근데 90% 이상의 투자자가 실패를 하고 10%의 투자자만 성공을 한다 그러고, 그 중에 단 1%는 굉장히 큰 그런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즉 90%의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이 관심을 가질 때 같이 관심을 갖고 남들이 외면할 때 같이 외면하면 그 90%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돈을 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남들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도 장사랑 똑같다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니까 그 비싸게 고점에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 못 치죠. 죽어도 손절을 못 쳐요, 또.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수익은 짧게,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니까, 그리고 물리면 그걸 손절을 못 치니까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합리적인 투자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추격 매수예요. 뭐 보면 그런 충동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 뭐 굉장히 많이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뭐 저 때 IMF 때 그때 제 주식 투자 첫 투자가 대동은행이라는 주식이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THN이라는 회사, 거기 총무과를 제가 제 첫 직장이었었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 총무과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상장될 때 이 대동은행하고 같은 날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유독 관심을 더 갖게 됐는데 뭐 대동은행을 보고 야, 은행이 망하겠냐? 은행은 안 망한다. 뭐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 싹 다 올인. 그리고 또 월급 받는 대로 차곡차곡 사서 차곡차곡 모아서 그 대동은행을 차곡차곡 사 모았어요. 결과는 IMF 때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아픈 그런 것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면 또 별거 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경험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요. 머릿속으로는 뭐 그렇지, 맞아, 맞는 얘기야, 공감이 가네, 이 정도로 이해하실지 몰라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실천하신 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번 아플 거를 뭐 90번만 아프고 80번만 아프고 70번만 아프고 뭐 10번만 아프고 이렇게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뭐 어떤 기법, 저도 기법 강의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기법이라는 거, 이거는 3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세상 사는 얘기, 뭐 대가들의 책을 읽어봐도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 인생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대가들이 써놓은 뭐 어떤 기법을 배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뭐 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배우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기술을 배우는 게 될 겁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미국 시장이 없어서 그냥 요렇게 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는데, 원래 뭐 이런 얘기들은 다른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맞죠. 자, 뭐 글로벌 증시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 말씀드렸듯이 22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마감이 됐고요. 자, 트럼프는 노동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또 했죠. 재선 시에는 중국하고 의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손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손해가 맞을지 아닐지 그거는 지켜볼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위안화가 10년 내 엔화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왔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에 이틀 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요걸 놓고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자, 미 증시가 BOA 쪽에서는 야, 이거는 하락의 전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UBS 워버그 쪽에서는 자, 차익 실현 물량이다, 고로 투자는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거 HTS 화면 보면서 저 미국 시장 말고 다른 쪽 움직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들은 대체로 좀 안 좋았어요. 중국이 좀 많이 빠졌죠. 1.8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이 0.4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유럽 쪽 증시 같은 경우는 좋았죠. 독일이 2% 정도, 2.0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프랑스가 1.79%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게 미국 시장 저 10분봉은 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조금 그렇고요. 볼 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중국 증시 한번 일봉을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제 좀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 시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드리지 못하는데 원래는 제가 아침에 시황 방송하는 거 이 부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짚어보셔야 돼요. 자, 중국 증시가 어제 좀 급락하면서 굉장히 좀 세게 좀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그리고 22평선 자체도 지금 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 62평선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자, 20선하고 60선 사이 뭐 이쪽에서 조금 지루한 박스권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러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지루한 박스권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뭐 지금 좀 어제 세게 맞았으니까 오늘 만약에 좀 더 빠진다라면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뭐 저쪽 한번 봤고요.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었어요. 자, 보시면 개인이 5,4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2,500억 순매도, 이 기관이 2,975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뭐 코스닥 시장도 별반 틀릴 거 없이 뭐 그거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1,400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259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1123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선물시장 수급은 어제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304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수급이었어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못 잡는, 처음에 장 초반에는 매도했다가 또 순매수로 돌아서서 한참 있다가 또 순매도로 돌았다가 또 순매수였다가 뭐 종가에는 304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으니까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냥 트레이딩 뭐 치고받고 단타를 쳤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콜옵션 쪽에서는 약간 반가운 수급이 나왔어요. 콜옵션 쪽에서는. 자, 외국인들이 요게 조금 좀 걱정거리였었죠. 자, 지금 어제 콜 매도 쳐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도 포지션의 경우에는 절대로 자기 포지션하고 반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가 좀 많았던 거,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계속. 근데 어제는 콜옵션 쪽에서 8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순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 매도 쳐놨던 거, 자,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시간 가치가 좀 굉장히 만기 지나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니까요. 자,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간 가치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순매수를 강하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콜 매도 쳐나온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긴 하루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콜 매도 쳐놨던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수급입니다. 자, 풋 쪽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풋 11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 금융투자는 풋을 18억 정도를 매수했네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수급의 경우에는 조금 좀 윗방향도 조금 열어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하고, 자, 그런 수급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저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내일 모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수급들, 특히 베이시스라 그럽니다.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 하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이시스를, 선물 가격이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선물 가격이 조금 비싸지면 좋아요. 좋은 수급입니다. 좋은 상태예요. 그걸 콘텐코라 그러는데, 그럴 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한번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만기 근처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수급 동향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좀 어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흐름은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뭐 미국 시장이 없다라는, 뭐 해외 대외 요인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자, 장 초반에는 살짝 마이너스권도 나왔었죠. 뭐 그랬다가 좀 쭉 10시 반 정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쭉 들어올렸다가 뭐 하루 종일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도해 나갔던 신재생 섹터들,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플러스 20 몇 프로에서 마이너스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근데 간략하게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들고 가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자, 우리 현대미포조선 같은 것들, 전에 제가 유튜브 쪽에서, 이 유튜브에서 그 말씀도 드렸지만요.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100배를 갔어요. 근데 이재필이가 그때 2000년대 초에 어떻게 했다고요? 증권회사 다닐 때 30% 조금 넘게 먹고 배당 한 12%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달 만에 대박이라고 얘기를 외치면서 좋다고 그렇게 팔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틀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잔파도는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려면요, 아마 그쪽 어디에 있을 거예요. 저 교육 영상들, 저 이 아침에 시황 방송하는 영상 말고, 종목 영상 말고 교육 방송하는 영상들이 또 이렇게 쭉 좀 있죠. 자, 그쪽에 어디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침이니까 뭐 그런 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일봉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지금 22평선 자체는 조금 아래로 방향을 조금 꺾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방향을 꺾은 22평선도 마찬가지로 한 지금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 자, 그쯤이면 또 위쪽 방향으로 급락을 하지 않는 한은 위쪽 방향으로 조금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도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쵸,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안 되고요. 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관망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이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계속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보시다시피 8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요, 오히려 밀린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5%씩 이렇게 빠지는 강한 충격이 있어도, 자, 그걸 흡수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텼던 겁니다.
하지만 추가로 미국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시장이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미 증시 선물들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요. 외국인들 수급 동향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 만기 근처니까 뭐 이 선물 쪽 수급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일단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도 이따가 영상을 하나 좀 길게 갖고 가면 좋을 종목들, 뭐 그런 종목에 대한 영상을 하나 좀 오후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든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해드리고요. 만약에 일이 생기면 또 영상은 만들기 힘들겠죠.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